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동시 제거, 흡수액 및 재생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대전의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정연료연구실이라고 해서 저희 4명의 그 박사 연구진이 지금 연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정부에서 2019년 11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 2016년 대비 그 초미세먼지를 35% 이상 저감한다는 그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제시한 내용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 외에도 저희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포함하는 그런 2차 생성 기여물질의 감축 목표도 이제 병행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삭스와 낙스도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삭스가 42%, 낙스가 64%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그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도 역시 강화가 됐고요. 또 배출 허용 기준이 낮더라도 전체 총량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전체 총량이 많을 경우에도 그런 규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이제 기존의 먼지나 삭스에 이제 낙스까지 대기 배출 부과금이 이제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삭스 낙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존 낙스 기술을 대체하기에는 어떤 4, 5종의 그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질소산화물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질소산화물 낙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낙스가 이제 2차 생성 반응으로서 그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O2 같은 경우에는 물에 조금 녹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 백가스의 낙스 성분이 대부분 NO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NO 성분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흡수가 아닌 그런 기존 다른 기술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낙스 저감 기술을 보시면 낙스 발생 자체를 조금 저해하는 저낙스 버너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 기술이 포함되는 낙스 후처리 제거, 그러니까 낙스가 발생하고 나서 발생된 낙스를 이제 제거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밑에 표에 보시면은 SCR, SNCR, 옥시데이션 앱소션이 있습니다. SCR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상용화된 기술인데 이제 높은 설치 비용 때문에 그 중소사업장에 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촉매 자체가 그 고온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로 재가열하는 그런 승온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CN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거 효율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옥시데이션 앱소션은 이제 상용화 기술은 아닌데 이 NO가 워낙 잘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NO를 NO2로 산화한 다음에 이제 흡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질산 폐수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액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산화제나 여러 가지 그 높은 운전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은 낙스, 삭스 동시 제거 흡수액 및 재생 기술 개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흡수액은 금속 착화물이라고 해서 이제 메탈킬레이트 기반의 그런 흡수액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왼쪽 그 흡수액에 의한 낙스 제거 반응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금속 착화물이 NO를 산화 없이 직접 결합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흡수 형태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산화 과정 없이 NO를 직접 결합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데이션 앱소션 같은 그런 질산 폐수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과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수 기술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고율의 그 동시 낙스삭스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흡수액 자체가 이제 높은 NO 선택성과 이제 이 금속 착화물의 단점은 조금 이제 산소가 들어있는 경우에 이제 쉽게 산화가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항산화력을 갖춘 그런 흡수액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오른쪽 보시면 흡수액 재생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흡수액을 재생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그 스크러버로 보내주는 그런 재사용을 통한 이제 경제성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한 그런 재생 촉매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이제 벤치 규모 흡수재생 순환 장치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오른쪽 그 가운데 보이는 이런 장치들을 꾸며서 구축을 해가지고 흡수액, 그다음에 재생 촉매, 뭐 공정 조건별로 이제 성능을 평가가 가능하고, 역시 이제 뭐 랩 스케일이기 때문에 뭐 한 100시간 정도의 장시간 성능 평가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료 가스 조건에 따른 어떤 그 조건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리고 이제 국내 전자산업 그 POU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과 이제 예비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그 스케일이 한 200 LPM급 그런 스크러버에 적용해서 NO가 한 1500 ppm 정도 농도가 됐을 때 이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검증을 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600 CMH면은 한 10,000 LPM급이 되는데, 10,000 LPM급의 그런 파일럿 규모에도 스크러버를 적용을 해서 흡수액을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삭스와 낙수도 85% 이상 제거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SCR 공정이 그 어떤 집진 시설이나 FGD 시설을 거치면서 이제 배가스 온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촉매 활성화 온도 한 300도까지 그 재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그 승온 비용, 운전 비용 증가나 어떤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된다는 그러한 제한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저온 낙스 제거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흡수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거고, 어떤 저온 낙스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 사업장, 기존 SCR 공정들이 설치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소규모 사업장에 그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